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궁평항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 화창하고요. 뒤로 펼쳐진 바다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차 BMW X2입니다. BMW가 1917년에 처음 발표를 한 모델이 이제 2세대로 업그레이드돼서 국내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자, 디자인 변화가 눈에 띄죠. 특히 BMW 아이코닉 글루,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그릴에 조명을 넣은 최신형 디자인 적용하고 있고요. BMW LED 헤드램프 들어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디자인적인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C필러 뒤로 넘어오는 이 부분, 좀 더 빵빵한 엉덩이, 그러니까 볼륨감을 이 부분에 주고 있어서 뒤태를 좀 더 강조하고 있고요. 쿠페 스타일로 디자인된 루프를 지나서 뒷창 아래로 리어 스포일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 질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BMW OS9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최고 버전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파킹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최고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하고요. 마치 숙련된 드라이버가 하는 것처럼 주차 지원도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6,8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시승을 통해서 BMW X2의 느낌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스티어링을 먼저 보실까요? 하나, 둘, 2.5회전 하네요. 차체가 짧으니까 그렇게 큰 차가 아니니까 2.5회전 정도 락트락 조항비 딱 좋은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몇 개의 버튼이 달려 있는데요. 왼쪽은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는 계기판 설정, 올라오는 정보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올라오던가 주행 보조 시스템, 트립미터 등을 계기판에 띄워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레이아웃 3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다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세팅할 수가 있죠. 올라오는 화면을 3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시스트 뷰, 기본 화면, 그리고 스포츠 화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 합쳐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요. 개인 어시스트, 안녕 BMW, 헬로우 BMW, 음성 입력으로 음성 입력 활성화 안 되어 있었죠. 이제 안녕 BMW.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네요. 지금 좋은 아침, 오후 2시 14분인데 좋은 아침. 안녕 BMW. 추워요. 온도를 높입니다. 곧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안녕 BMW. 더워요. 온도를 낮춥니다. 밑으로 낮추죠.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어시스턴트 커넥티브 드라이브 스토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무선 업데이트 할 때 유료 기능을 돈을 추가로 지불해서 기능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 다운 받아서 즐길 수가 있고, 엔터테인먼트, 음악, 오디오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즐거워지겠습니다. 심심하면 차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을 분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있다 라는데 500원 걸어봅니다. 날씨, 냉난방, 컴포트 이렇게 하고요. 온오프 이 부분에서 되고, 풍량, 공기 재순환 모드, 자동 순환 모드, 외부 공기 유인 모드 이런 거, 풍향은 이 부분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네요. 동반석 에어백 해제할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 코핏 밝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높이 회전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 계기판도 개인 어시스턴트 목록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할 건지 계기판에 표시를 할 건지, 계기판이 낫습니다. 컨트롤 디스플레이, 밝기, 시스템 설정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시간, 언어, 단위, 킬로와트, 연비는 리터 퍼
키로로 하는 게 낫죠.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아까 점심 식사할 때 잠깐 차에서 이탈할 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차 세워놓고 밥 먹고 오니까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무선으로 연결 가능하고요. 애플 카플레이도 대응을 합니다. BMW 맵, BMW도 이제 그 T맵 내비게이션 기반의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더 친숙한, 그리고 좀 더 한국 지형에 딱 들어맞는 그런 서비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이브 리코더 이제 녹화하는 부분입니다. 블랙박스 기능이죠. 허용할지 말지, 녹화 허용할지 말지, 수동으로 할지, 사고가 날 때 트리거 충격이 있을 때 5초 전서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트리거 후에 또 5초까지 해 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녹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녹화 허용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을 하니까 이 계기판이 지도로 연결이 안 되고 방향 표시만 되는군요. BMW 맵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계기판까지 연동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맵으로 연결을 했더니 지금 계기판에 지도는 사라지고 방향 표시 318m 가서 좌회전해라, 방향 표시만 해주는 거죠. 좀 더 완벽하게 연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신형 OS 시스템이죠. OS9 적용되어 있고요. 마치 핸드폰, 스마트폰 쓰듯이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튼이 없죠. 다 터치스크린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밑으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2개의 컵홀더, C타입 USB 포트 2개, 그리고 이 밑으로 플로팅 콘솔, 떠 있는 듯한 콘솔에 변속 레버, 그리고 오디오 버튼, 마이 모드 선택 버튼, 운전자 어시스턴트 기능, 내리막길 주행 컨트롤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 누르면 이 안에 카드키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자,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오죠. 차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휠베이스도 20mm가 늘어났고요. 차체 길이도 커졌고 높이도 더 높아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실내 들어오면 그 느낌이 좀 더 확 와닿습니다. 예전에 X2는 아무래도 뒷좌석이 좀 꽉 찬다라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 신형 X2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무릎 앞은 물론이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서 이렇게 여유있게 드나들죠. 차급에 비해서는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었다 싶습니다. 버튼, 원버튼으로 이렇게 차창은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니까 거의 완전히 오픈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만 카돈 스피커 지금 들어와 있고, 열선 시트는 없고요.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이 가운데 들어와 있죠.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만나게 되고요. 시트는 3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만 이렇게 접으면 스키스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아랫부분 끈을 잡아당기면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그래서 뒷좌석을 모두 접어서 트렁크를 좀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 뭐 이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는데요. 이렇게 넉넉지 않은 뒷좌석 공간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썬루프 이렇게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뒷좌석 코멘트 여기까지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궁평항으로 함께 가시죠. 출발합니다. BMW X 시리즈의 짝수 라인업 쿠페형 SUV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기도 화성의 궁평항까지 약 70km 되는데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BMW X2의 맛을 느껴보도록 하시죠. 시승하는 모델은 BMW X2 X드라이브 2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동네 골목길에 과속방지 턱을 넘는 느낌이 단단합니다. 신호대기로 딱
멈춰 섰고요. 시동 꺼지죠. 스티어링 휠이 굵직합니다. 손 안에 꽉 차게 잡히는데요. 이 컴팩트 SUV가 상당히 느낌이 좋은 게 SUV이면서도 차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세단과 SUV의 중간 정도의 높이라고 봐도 될 텐데요. 이런 그 드라이빙 포지션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죠.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안정감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세단 같은 안정감, SUV 같은 눈높이, 뭐 이런 정도의 장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날씨 화창합니다. 나뭇잎은 점점 색이 짙어지네요. 실내는 벌써 덥고요. 에어컨 벌써 제일 낮게 틀었습니다. 이 계기판은 닦아도 먼지네. T맵 기반의 내비게이션, 한국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T맵 참 좋아하죠. 한국에서는 역시 T맵인 것 같아요. 작동 방식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를 미리 받아서 구동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교통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죠. 데이터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이 네트워크상에 온라인으로 접속이 되어 있으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지도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확실히 T맵이 강세인 것 같아요. 많은 수입 브랜드들이 T맵을 앞다퉈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제 BMW에도 T맵 기반의 한국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죠. 70km, 80km 정도의 속도 가고 있는데 잔잔하죠. 실내 아주 조용합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꼭 밟아 보는데요,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킥다운 버튼, 마지막 가속 페달의 저항을 한 번 더 넘어서서 좀 더 가속하겠다라는 운전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주행 모드는 기존의 주행 모드와는 좀 컨셉이 다릅니다. 퍼스널 그리고 스포츠와 이피션트, 이 두 개가 이제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죠. 스포츠 하면 계기판도 좀 그래픽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피션트, 에코 모드죠. 이런 두 개가 주행 모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고, 익스프레시브와 릴렉스, 디지털 아트, 이 세 개는 공조, 선루프, 그리고 실내 조명,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미리 정해진 값으로 한 번에 세팅을 해서 실내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는 거죠. 익스프레시브 하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렉스 하게 되면, 선루프 닫히는 거는 제가 닫았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릴렉스 하게 되면 선루프가 닫히고 좀 더 실내를 아늑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익스프레시브 하면 선루프는 열리고 에어컨은 최하로 지금 작동이 되네요. 디지털 하면 약간 뭔가 예술적인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난해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어쨌든 실내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파워트레인 잠깐 살펴보시면 직렬 4기통 트윈 파워 터보 2.0 가솔린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204마력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하고요. BMW 더블 클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듀얼 클러치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블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를 사용을 할 때 쓰는 일종의 레이싱 테크닉이죠. 그래서 더블 클러치보다는 듀얼 클러치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아주 사소한 지적 해봅니다. 여기에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들어와 있죠. BMW X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빛을 발할 때는 고속주행 할 때, 코너링 할 때, 눈길 달릴 때, 오프로드 거친 길을 달릴 때, 후륜구동이나 전륜구동 차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단점은 연비가 안 좋죠. 가격이 비쌉니다. 감안을 해야 되고요. 순간 가속이 수월합니다.
밟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힘은 아니고요. 가속 페달을 꾹 밟고 한 박자 쉬고 힘을 내는데 시간차가 있는데 반응하는 힘은 충분합니다. 게다가 스포츠 모드가 아니었죠.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반응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바로바로 차체가 반응을 하는데요. 주행 속도 제한, 안전거리 제어, 그리고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기능에 세팅을 합니다. 제한 속도 90에 맞추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놓아볼까요? 자, 이렇게 차선 변경도 해주는군요. 이렇게 차선 변경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 가만히 손을 쥐고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손만 얹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데요. 상황이 애매하면 차선 변경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변경하는 차선에 공간이 여유 있고 점선이고 속도가 맞고 이런 까다로운 몇 개의 조건들이 맞춰줘야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 거고요. 결국 무슨 말이냐, 아주 초보 운전자가 편안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지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스티어링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자, 옆으로 가는 차 인식하고 있죠. 4차로를 중심으로 좌우, 그러니까 3개의 차로를 인식을 하고 지금 탑차, 트럭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럭과 세단, 그러니까 큰 차와 작은 차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스티어링에서 가만히 손을 놓아보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어가는 차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뗐더니 잡아라 하는 경고가 뜨고, 여기도 이제 스티어링 휠에도 경고 조명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조명까지 이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주행모드 스포츠 해놓고 좀 달려봅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고속주행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속도보다 체감 속도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주행 안정감이 우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속도감이 느껴지는 바람 소리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잠깐 속도를 내서 고속주행 해봤는데요. 고속주행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역시 돋보입니다. 실제 속도보다 체감 속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몸이 느껴지는 속도가 낮다는 것, 주행의 안정감이 우수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리어 스포일러가 어떤 그 다운포스를 만들어 주면서 노면에 차체를 더 밀착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성능을 지향하고 있는 차는 아니나 작정하고 달리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고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다 싶습니다. 자, 변속 레버가 여기 있는데요. 한번 밑으로 당기면 S가 되죠. 이 상태에서 패드를 조작하면 M, 수동 변속 모드가 됩니다. 자, S2와 M2 계속 느껴보는데 M2에서 좀 더 터프하고 거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와 S와 M, 내가 원하는 주행 패턴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속 100이고요. 7단 6, 5, 4, 3 2단으로는 내려가지 않고요. 3단. X2 2018년 2월엔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기자들을 초청해서 시승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아주 신선했죠. BMW 컴팩트 SUV의 또 스타일리시한 그런 멋을 보여주는 차로 리스본에서 이 차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승도 신나게 했는데 참네. 지금 그때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둘이서 차 하나를 타는데요. 내가 운전을 시작하니까 옆 파트너가 멀미를 하는 거예요. 글쎄. 이거 뭐 달릴 수도 없고 안 달릴 수도 없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날아갔는데 시승을 하는데 멀미를 하네.
말을 못하고 울컥울컥 토할라 울어져 눈만 꿈뻑꿈뻑 하죠. 아우,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승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날 풀코스 예정된 코스 전체는 못하고 중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그냥 바로 숙소로 질러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쨌거나 한국에서 X2를 제일 처음 만나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라는 자랑 아닌 자랑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게는 특별하게 와닿는 차인데요. 멀미하던 파트너, 그리고 리스본의 전차와 함께 달리는 조금은 낭만적인 그런 그림들 생각나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풍경과도 제법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스타일리시한 모습이 좀 더 살아나죠. 이전 모델은 쿠페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억지스러운 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2세대 모델로 오면서 이 쿠페 스타일이 잘 살아나는 디자인이어서 좀 더 눈길이 갑니다. 좀 더 멋있어졌죠. 이 주차장입니다. 파킹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기능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렇게 주차를 보고 있죠. 이제 여기서 후진 주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스티어링에서 완전히 손도 운전자는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차가 알아서 기어 변속까지 하죠. 전진 후진까지 합니다. 조향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운전자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정말 긴급 사태에 개입할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딱 정확하게 와서 이렇게 차량이 주차되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하는데요. 이렇게 주차 보조 장치가 아주 고도화됐고 이제 거의 믿고 맡겨도 될 정도다 싶습니다. 네, 이 차 최고 출력 204마력이죠.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7.4초입니다. 변속의 느낌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절도 있는 변속감이 다이나믹한 느낌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작정하고 달리면 제법 힘있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겠고요. 자, GPS 계측기 어느 정도 기록이 담겨 있을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궁평항 찍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연비 테스트 해야죠. 주행 데이터 개별 설정 초기화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피션트로 가고요. D로 가야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잠시 후면 교대인데요. 이어서 2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 다 왔습니다. 이제 교대고요. 자, 리터당 17.3km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0.8이죠 11 잡고 뭐 리터당 6km 이상 더 달린 연비 보인 거죠. 단도직 입입니다. 주행 모드는 좀 그냥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노멀 에코 정도로 3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저는 버튼이 좀 더 좋습니다만 어쨌든 터치 스크린이 됐든 버튼이 됐든 에코 노멀 스포츠 정도의 변속 모드를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만약에 이피션트를 선택을 하면 가다가 다시 내비게이션을 다시 활성화 시켜줘야지 내비게이션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모드를 선택을 하려면 버튼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내비게이션까지 3번을 눌러야지 되는 거죠.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변속 모드도 많아 보이지만 정작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 모드와 이피션트 모드 2개밖에 없어서 이 주행 모드 선택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번잡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X2 시승을 해봤습니다. 엑스드라이브 20i M 스포츠 패키지죠. 뭐 6,830만원, BMW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 또 거기에 이 차의 상품 가치를 담은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풀체인지 모델이죠. 2017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 2세대 모델로 시판에 나섰습니다. 디자인이 일단 확 바뀌었죠. 아이코닉 글루가 적용된 쿠페 스타일의 보디, 특히 뒷부분 리어 힐 하우스를 감싸는 C필러와 리어 힐 하우스를 감싸는 부분이 빵빵하게 볼륨감 있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체가 커졌죠. 좀 더 길어졌고 높아졌습니다. 힐 베이스도 좀 더 길어졌죠. 20mm 정도 힐 베이스를 더 줬는데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아, 이거 좀 커졌다, 많이 자랐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실내에 들어가면 확실히 커진 실내에서 좀 더 여유로운,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T맵 기반의 한국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상당히 소비자들이 반가워할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오늘 시승하는 오늘 또 전기 모델 iX2도 국내 시판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반기에는 X2 M35i가 또 출시를 기다리고 있죠. X2의 선택지가 차근차근 넓어지고 있는데요. 참 매력있는 자동차 하나가 또 라인업에 추가됐다라는 점에서 X2의 등장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추천해 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한겨울이 아니라면 이 사륜구동 시스템에 길을 잘못 들어왔습니다. 벤트하다 길을 놓쳤습니다. 아이고 참.